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형숙입니다. 오늘은 엎질러진 물 때문에 울 필요는 없다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행 비행기를 놓친 일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일본에서 강연을 해야 하는데 아침 10시 비행기를 놓쳤으니 여간 낭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명종 탁상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자 이미 1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시계를 잘못 봤나 싶어 다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고 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는 둥 마는 둥 여권만 확인하고 일단 집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행선지를 말하려고 하자 입안에 침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김포공항행 지하철을 타기 위해 신논현역으로 가달라는 말만 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미 시간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김포공항행 급행을 타긴 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만 자꾸 새하얘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비행기 예약을 담당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여행사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일본에서 강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여행사 측 담당자가 탑승 준비를 잘 했느냐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비행기를 놓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내게 묻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몇 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느냐? 김포공항에 도착해도 그 다음 비행기는 탈 수 없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일단 인천공항으로 가라. 그동안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오사카행 11시 비행기 좌석을 확보하는 대로 다시 전화하겠다. 지금 마침 빈자리가 하나 나와 예약되었으니 몇 번 출입구로 가라. 그곳에 우리 여행사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 저는 그의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탑승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줄도 서지 않고 바로 출국 절차를 밟고 탑승구로 달려가 가까스로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그때서야 입안에 침이 돌았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쿵 뜁니다. 그런데 그때 왜 내가 늦게 일어났을까?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 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고 그대로 방에 들어앉아 늦게 일어난 저 자신을 탓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분명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연 또한 할 수 없어 저를 초대한 주최 측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 원인부터 분석하지 말고 해결책부터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든 먼저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 왜 불이 났을까? 어디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누가 가스불을 안 끈 것인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의 분석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동무든 하사를 맞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친족들이 빨리 의사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하사를 맞은 사람이 아직 이 하사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먼저 하사를 쏜 사람이 바라문인지 크샤트라인인지 바이샤인지 수두라인지 또 그 이름과 성은 무엇인지 그의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 정도인지 그의 얼굴색이 하얀지 검은지
어떤 마을에서 왔는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맞은 화살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아야 화살을 뽑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새의 깃으로 장식된 화살인지, 화살 끝에 묻힌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지 알아야 화살을 뽑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독 묻은 화살이 날아와 허벅지에 박혔을 때 먼저 그 화살부터 빼는 게 급선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벅지에 독 묻은 화살이 꽂혀 있는데도 화살을 쏜 사람이 어느 계층의 누구인지, 왜 쏘았는지, 활을 만든 나무가 뽕나무인지 물풀의 나무인지, 화살깃이 몇 털인지 독수리 털인지 먼저 알고 싶어 하다가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엎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물이 가득 채워진 컵을 쏟지 않으려면 컵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살다 보면 컵을 똑바로 들지 못하고 물을 엎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 때문에 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이 엎질러진 결과 앞에서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하고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왜 물이 엎질러졌을까 하고 절망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다시 물을 떠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그 물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목마름을 생각해서라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그게 내가 먹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물을 길어 내 갈증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물을 떠와서 물을 먹은 뒤 왜 물을 엎지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반성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 자판 위에 커피를 그대로 엎지른 적도 있습니다. 전화를 급히 받으려다가 그만 노트북에 커피잔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커피가 노트북 내부로 스며들지 않게 재빨리 조처했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리저리 튄 커피를 부드럽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내었습니다. 이 커피가 왜 노트북에 엎질러졌을까? 혹시 노트북이 망가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그 다음에 했습니다. 이미 노트북에 엎질러진 커피 때문에 울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게 인생의 소중한 물을 엎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 때문에 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물이 엎질러졌을까 하고 물을 쳐다보고 우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 물을 다시 길어오거나 담아오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영숙입니다.